백전백승 소대장의 신화. 나를 따르라 육군 보병학교. 1949년 학교 창설 이래 40만 명의 최정예 초급 간부를 육성한 육군 보병학교. 야전 배치 시 즉각 임무 수행 가능한 전투 위주의 교육. 미래화 과학화돼가는 미래 전장에 부응한다. 창의적인 초급 간부 육성. 승리를 위해 달린다. 짧은 인생 영원히 조국을 사랑하리라. 바로 이곳 육군 보병학교에서 ROTC 1기의 명예를 걸고 산하를 떨게 했던 영원한 소대장, ROTC 1기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관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네, TV 내무관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네, TV 내무관 신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육군 보병학교 ROTC 1기 예비역과 현역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꽉 찹니다. 그렇습니다. 명령병장은 ROTC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평소? 알다 뿐입니까? 대학 시절에요. 그 옷 쫙 입고 네. 팔 딱딱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네. 분들 보면서 여학생들이 얼마나 흠모의 대상으로 삼았던지요. 네. ROTC 네. 내가 친분이 있는 사람만 67명이요. 네. 매일 가끔 전화하고 그래요. 그래요. 나 네. RO다 그러면 나는 TC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잘 아는지 지금부터 그럼 사행시 한번 지어보실래요? ROTC로? 사행시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있어. 그래요. 운을 띄워주세요. 자, R. 알. 무슨 알이요? 네. 알만한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네. 오. 오래전서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네. T. 티 없이 맑은 올해 하늘과 거의 똑같습니다. C. 예. 시원시원한 남자들과 함께하는 TV 내무반.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3박 4일 밤을 네. 샜습니다. 예. 야, 힘들대요. 요즘 참 사행시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훌륭한 신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나오신 예비역들은 물론 위관급에서 대장까지 계십니다. 예비역. 네. 그러나 편의상 보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모두 예비역 소위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성 장군도 소위 계시지만 당연하죠. 옛날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당시 먼저 박세환 소위님께 ROTC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예. 박세환 대장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예. 소위 얘기를 듣고 정신바짝 듭니다. 예. 네. ROTC는 네. 미국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리저브 오피서 트레이닝 코 네. 해서 학생 군사 교육단이라고 합니다. 네. 1961년도에 창설이 돼서 ROTC 1기가 1963년도에 2,632명이 인관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런 ROTC인데 처음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일기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원충희 소위님.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대거 군의 장교로 들어감으로써 군의 장교들의 질을 일시에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틀리지만은 사실 그 1963년 우리가 소위로 인관됐을 적에 전국의 학사 수가 2만 1,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12.6%인 2,641명이 저희 ROTC인데 최고의 엘리트들로만 뽑아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들 이게 다 모이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나라가 부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장에 나갈 용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들이 전장이 아닌 그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던 보병학교가 그리워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여기까지 찾아오니까 ROTC 일기의 뜻을 모아 만든 보병의 상. 37년 전 그 기백을 다시 만난 듯 감회가 남다른 예비역들이다. 여기 보니까 모양새가 그대로야. 똑같아. 똑같은 모양새. 이거 만든다고 교육 기간 동안에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내 저거 보니까. 37년 전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군대 더 이상 해도 되겠네. 지금 뭐 대장급이지만 박세환이가 보병이 아니면 대장 못 됐지. 우리 그 상징인 박세환 장군이. 근데 박세환 소위네. 소위로 강등했어 대장이. 소위로부터 올라가는 거지. 소위로 오늘 강등된 날이다. 37년간의 모든 자료를 고스란히 모아둔 이곳. 과연 ROTC 일기의 성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오셨기 때문에 깜짝 이벤트 성적 공개. 황하택 3학생 대 101번 3종 황하택 예비역 성적 공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네.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서열이 어딘 거예요? 119등 하셨습니다. 이거 몇 명 중에 총 154명입니다.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려. 하셨습니다. 3등했어요. 반면에 3등을 차지한 서춘식 예비역 어깨가 으쓱으쓱 큰소리 뻥뻥. 150 장기복무를 했다면 박세환 장군도 1등으로 1군 사령관이 됐으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라이벌이 될 뻔했는데. 최근 더욱 엄격해진 군의 체력 검정. 펄펄 나는 후배 현역의 솜씨에 호기심 반 부러움 반의 시선을 던져보는데 기준이 얼마나 되지? 저 때는 나중에 합격 기준이? 이분의 최저 50개입니다. 그렇고 그럼 우리 나이는 얼마나? 이분의 최저 24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소대장은 과연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체력 좋으신데요. 네? 131. 이건 왕년의 얘기. 지금은 온몸이 달달달달달달. 발발발발. 최종 결과는 극비에 붙이기로 했다나 뭐래나.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 37년 전에 지금 38기 그 마음으로 했는데 안 된다. 역시 몸이 늙으니까 되질 않는다. 뭔가 마음이 달라. 37년 만에 착용해보는 완전 군장. 그때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웠건만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게 온몸을 조여오고. 그렇죠. 나이는 60이지만은 진짜 서희 기분이 나요. 후보생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40년이다. 40년. 지금 현재 보병학교 기준에서 그럼 40년 동안 만에 처음으로 지금 내는 거예요. 참 강제무량하지만. 총성. 행군 중에 우연히 만난 서춘식 예비역의 학교 제자. 허나 여기선 사제지간이 아닌 ROTC 선후배지간이고. 내가 ROTC 일기생이다. 우리 다 같이 ROTC 명예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훈련받자. 우리는 멋진 나라에 우리는 사랑하는 곳에 우리는 ROTC야. 다시 만나 반가운 동기. 아들뻘의 후배들과 손잡고 달리며 부르는 ROTC 형제가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수대장을 배출하는 ROTC만의 자부심에 4km의 뛴걸음이 결코 멀지만은 않다. 힘들죠. 4km. 사랑이 태어나 나에게 맡기라고 교수님 손을 잡고 전원 낙오 없이 4km 완전 군장 뛴걸음 성공. 역시 최강의 소대장 예비역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뛰었다고 하거나 다른 단체에 갔으면 반드시 나는 낙오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후배들한테 어떤 정신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데 출연 안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힘들었다.
소대장의 주무대는 역시 야전. 나를 따르라 외치던 그 사자후가 녹슬지 않았다. 솜씨가 그대로 남아있군요. 지나온 37년의 세월, 어찌 보면 수많은 장애물과의 싸움이었고 자신과의 싸움의 연습이었다. 그러나 어떤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ROTC의 정신으로 목표 지점까지 달려온 예비역들이다. 38기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 흐뭇하게 생각한다. 싸우면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최일선에서 조국의 국토방위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상.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 바치겠다는 일념으로 ROTC 소대장의 명예를 일궈온 ROTC 1기 예비역 용사들. 영원한 청춘, 영원한 소대장, 돌격 앞으로! 육군 보병학교 화이팅! 화이팅! 아직도 패기가 만만합니다. 근데 일제 36년 하는데 사실 37년 전이에요. 네. 37년. 그 보병의 상을 보시고 그렇게 감회에 젖으셨는데 한춘기 소위님 특별한 어떤 그 감회를 느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육군 소위 초봉 월급이 4,500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500원씩 성금을 걷어서 보병학교에 기념되게 보병의 상을 하나 만들자고 전체 우리 전우들이 결의해서 보병의 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한춘기 소위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시정을 해야 할 게 있어요. 네, 시정하십시오. 일중대들은 돈을 안 냈어요. 예, 왜요? 일중대가 졸업을 한 후에 그걸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돈 동기회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자, 37년 만에 그것을 다녀오셨는데 감회를 좀 또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38기 후배들을 바라볼 때 장소는 바뀌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훈련받던 그때 모습과 똑같았고 후배들의 그 늠름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같이 한번 훈련을 받고 전방의 소대장을 한번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도 패기가 대단하십니다. 용기도 대단하시고. 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쯤 되면은 과연 소대장은 어떻게 탄생되는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자그만하게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소대장 이렇게 만들어진다. 큐! 누구와 맞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인. 소대장은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급 다큐멘터리 소대장 이렇게 만들어진다. 육군 보병학교 유격장.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이 그러했듯 체력의 한계와 정신력의 한계를 넘나드는 극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로 갓 임관한 초군들. 이들은 지금 보병학교라는 영광로에서 새로운 탄생을 위해 녹아지고 있는 것이다. 목이 다시겠어요. 장교는 일반 사병과 다르다. 전장에서 수많은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기에 오늘의 땀방울은 더 흘려도 아깝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 땀방울이 땅에. 프로페셔널로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홀로 선택을 내려야 하고 먼저 앞장서야 하는 소대장. 때문에 이들의 훈련은 남다르게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잡히면 안 되는데. 전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이다. 힘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었어.
작전에 실패한 초군들은 실제 이상의 극한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 자백하면 안 돼. 너도 뒤로 안 붙이네? 영리 쪽에 있는 백번째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나의 53번 비비. 비록 포로가 되었더라도 부하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소대장에게 초군은 끝없이 인명의 이름만을 외쳐댄다. 이름 없네. 53번을 비비. 자신의 신체적 고통보다는 소대장으로서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기에 자책감에 더 고통스럽다. 어른들. 다시 한번 묻다시오. 지점이 어디네? 어디 가네? 야! 나를 따르라. 이 말 한마디의 무게감을 절실히 실감하는 순간 어린 사랑합니다. 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조건. 그러나 장교든 사령이든 마음속 그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똑같다. 장교이기에 눈물을 삼키며 부르는 어머니 은혜. 그래서 더 보고 싶은 어머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경의한 장교한테서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호국간성 배출의 산실 육군보병학교. 지금까지 약 40만 명의 초급 장교를 배출한 명실공히 최고의 초급 장교 육성 기관이다. 강력한 선진 육군 육성을 목표로 전투 임무 위주의 전술 전기 숙달과 부대 관리 교육 등 야전 배치 시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보화, 과학화되어가는 전장에서 승리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적 교육과 인성개발 교육을 통해 강하고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소대장을 육성하고 있다. 이곳 육군 보병학교에서 받았던 훈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곳이기도 했지만 야지에서 나 하나만을 믿고 따를 소대원들을 생각하며 이겨내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보병학교 수료를 목전에 두고 치르는 완전 군장 행군. 초군들은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 지점까지 앞으로 나아간다. 네, 끝까지 할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장교의 길을 택했고 이곳 육군 보병학교에서 멋진 장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멋진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미래의 소대원들아, 어떠한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소대장으로서 2개월 후에 너희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겠다. 2개월 후 야전에서 보도록 하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소대장이 간다. 서! 나는 보병이다. 반세기에 걸친 험난한 소용돌이 속에서 총과 칼을 맞대어 몸과 몸을 부딪혀 싸운 나는 보병이다. 나는 지켜가리라. 통일된 이 강산을, 그리고 내 조국의 안전을. 나는 보병이다. 나를 따르라. 지금 남자들이 보기엔 참 멋집니다. 네, 변형병장 봤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정말 한 명의 저렇게 그 소위를 만들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고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비롯한 모든 저희 초급 학생 장교들이 했던 말은 단 한 가지, 모른다였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만약 군사 비밀을 술술 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물론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참는 훈련. 네. 김희중 소위님, ROTC가 일기는 더 나쁜 조건에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초급 장교가 태어나기까지 그만한 훈련과 많은 고통은 있겠죠. 그런데 ROTC 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혹독한 훈련, 또 혹독한 기합도 많은 것 같아요. 일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탄생하는 후배 장교들을 위해서 ROTC 장교의 강한 혼을 심어주기 위한 아마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던가 지금 생각됩니다. 원래는 머리가 검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도 이보다는 좀 덜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별명이 노병이었습니다. 노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가 불이익이 많았어요. 자, 원충이 소위님, 야학을 다 여셨어요? 우리가 이제 61년에 ROTC에 입단을 했고 그다음에 63년에 임관했는데 저희가 전방에 갔을 적에도 아주 문맹률이 많았습니다. 소대장이 편지를 병사들의 편지 온 거를 읽어주고 써주고 그런 때입니다. 지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대마다 공민학교를 만들어서 전부 애들 가르쳤습니다. 우리 ROTC로서는 그게 큰 자랑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문맹 퇴치도 하셨지만 영농일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GOP 근무 시절의 얘기입니다. 하도 부식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병들한테 뭔가 좀 뭐 한 가지라도 더 먹여야 하겠다. 이제 국립 끝에 휴가 사병들한테 씨앗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심었는데 며칠이 가도록 그 싹이 트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냐 알아봤더니 특히 호박이라는 거는 거름을 많이 줘야 한다. 특히 인분. 그래서 국립끝에 소대장 인분? 그런 인분 말고. 국립끝에 소대장 화장실은 그냥 놔두고 소대원 화장실을 전부 폐쇄시켜라. 그리고 자기 책임 맡은 구덩이에 가서 용변을 보도록. 그런데 며칠 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한번 쭉 둘러봤더니 싹이 뭐 한 1m는 자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소대원들을 이제 배불리 먹였는데 저분은 영농 교육도 교육이지만 화장실 개혁도 하신 분이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후배들도 지금 최고의 소대장이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벌이는 한판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최고의 소대장을 찾아라! 나를 따르라. 지상전투의 제왕. 최고가 되려는 미래의 소대장들이 모인 이곳에서 최고의 소대장은 누가 될 것인가? 특급 병영 이벤트. 최고의 소대장을 찾아라. 기필코 쟁취하리라. 엄격히 선발된 80명의 정예 용사들. 과연 승리의 트로피는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우리보다 더 멋진 소대장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소대장을 위해서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라운드 문제를 풀어라. 인간 피라미드.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피라미드는 예술로 쌓지만 지금 미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튼튼하게 낳으셨나요? 밑에서야 어찌됐든 일단 피라미드 완성. 야 요즘 젊은 애들이 화살표 있게 4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뭐야 이게? 다리 알배기야. 이 DDR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 어쨌든 통과. 1월 되면 저기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저기 북한에 저기 이를 만나가지고 하는 거
6자. 야, 있잖아. 군대에 꽃 있잖아, 꽃.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뭐 하지? 우리가 막판에 뭐 하지? 군대에 꽃. 뭐야? 쏟아져! 진출 확정. 그러나 기쁨보다 앞서는 걱정은 단가병으로 단가병. 최고의 수장이 될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모두의 단결로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다시. 이로써 40명 본선 진출 확정. 제2라운드 마일즈 전투. 몸에 부착한 레이저 감지기에 총탄이 맞으면 경보음이 발생한다. 전장을 직접 체험하는 소부대 전술 훈련. 총탄을 피해 고지를 점령하라.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네! 소대장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2개 소대 출발. 고지에선 총알 세례가 빗발치고 전장이 따로 있나? 여기가 바로 전쟁터여. 아무리 용맹해도 쓰러지는 용사는 있는 법. 내 목까지 싸워다오 나의 전우여. 계속해서 사상자는 석출하고 그러나 총탄도 나를 막을 순 없다. 드디어 고지 점령. 만세! 전우의 만세 삼창에 죽은 자도 벌떡.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수장입니다. 육군 부병학교 화이팅! 제3라운드 소대장 목소리 테스트. 소대원들을 지휘하기 위해선 목소리가 커야 하는 법. 300m 거리에서 육성으로 소대원을 지휘하라. 저 정확히 들려야 되는데. 얼마나 크냐? 4번! 5번! 앞으로 가서 경례 한 번 하고 물구나무 서! 저거 알아들었을까요? 과연 경례하고? 경례는 폼나게 한 번 하고. 그런디 아이고 이를 어쩐디요? 소대장님 저는 물구나무 못 써요. 명령 불복 중이야. 1보 앞으로 컷! 우로 1보 컷! 사나이 태어나서 어찌 1보만 걸을 쏘냐? 그런데 자네 하염없이 어디로 가는겨? 1번 앞으로 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1번 좌로 2보 컷! 뒤로 3보 가지 말고 1보 컷!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건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목소리가 잘못된 거냐? 너희들의 귀가 이상한 거냐? 명령은 하나인데 동작은 너 따로 나 따로. 어이구 사오정이 따로 없네 그려. 뒤로 1보 가로 들었습니다. 뒤로 3보 가지 말고 1보 가라고 했습니다. 2번 좌! 2번 좌양좌. 그렇지. 아이고 뛰어! 아니 그 8보만 가랬지 계속 가면 어떡해요? 300m인데. 최종 결승전 목소리로는 최고의 소대장이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동료들의 물의 일부 최고의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끝까지 살아남은 각오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소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대결 목소리 왕대 마일즈 전투왕. 과연 트로피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전의 유격 3종 경기. 세계 장애물을 넘어 장애물 꼭대기에 있는 트로피를 탈환하라. 역시 최정예 장교답게 1차는 여유만만. 2차 장애물을 향해 가는 막상막하의 두 사람.
승부는 이제부터. 트로피야 기다려라. 고지가 보이는데 몸은 왜 이리 말을 안 듣냐? 무장 후보도 이것보다 더 힘들까? 조금만 더. 최고의 소대장은 나. 이날을 위해 그동안 기다려왔다. 트로피야 이미 오렴 한번 안아보자꾸나. 우측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트로피는 나라가 손에 닿을 수 없고 손에 닿기만 하면 뭐하나 손에 넣는 게 임자지. 재빨리 내려가는 목소리왕. 드디어 목소리왕 트로피 탄환. 최고의 소대장 탄생. 그럼 제가 이 행사하여 최고의 소대장으로 발표한 여기 있는 우리 동료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대장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네에 가서는 더욱 훌륭한 진정한 최우수 소대장이 꼭 되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진정한 최고의 소대장. 최고의 소대장 화이팅! 아 정말 패기가 넘칩니다. 최고의 소대장으로 된 장근식 소위? 예, 아이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어쩜 그래 큽니까? 소대장을 하기 위해 타고난 것 같습니다. 아 타고났어요? 예. 그러면 목소리를 타고나요? 예. 이 자리에서 그 씩씩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돌격 앞으로를 아주 씩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격 앞으로! 명확하게 좋습니다. 되네요. 하지만 예비역들도 질 수가 없습니다. 예비역 중에 자신 있는 분 벌써 일어났어요. 일어서셨어요, 벌써. 나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나오셨습니다. 돌격 앞으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돌격 앞으로! 글쎄 저 나름대로 예비역은 양이 안 차네요.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돌격 앞으로. 훈련 시절 지금 회고해 보면은 새록새록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실수담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조동호 소위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개 보면은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네.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예. 근데 저분은 돌격 뒤로 후퇴 이걸 외치신 분이에요. 저희가 군대 공격 훈련 때였습니다. 네. 이제 논두렁 밭두렁 막 저 지나가지고 목표 지점 거의 얼마 남지 않게 이제 돌격을 한 상태였는데 예. 갑자기 선두에 섰던 친구 몇 명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후퇴를 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원인을 딱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새까맣게 그 벌떼들이 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들이 맨 앞장서서 돌격하다가 벌통을 건드렸는 모양이에요. 네. 그 벌에는 뭐 장사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은 원자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망정 벌떼를 만났을 때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벌떼 아닌가.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전부 후퇴를 했어요. 이건 뭐 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 그냥 저 된장을 얻어서 네. 막 바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교들도 벌은 무서워하는군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고 훌륭한 장교가 되도록 키워주신 많은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잊지 못할 분들 좀 듣고 싶습니다. 호랑이 구대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진삼 당시 구대장을 저는 잊지 못할 구대장님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비역들이 잊지 못하는 이진삼 구대장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우여. 군대장도 약주 앞으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들어간 보병학교.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는 이진삼 부대장님이 계셨습니다. 하나 이상. 전투기 하나 공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시간으로 공격 개시 예상. 인관 반지의 긍지를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저는 24시간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훈련 속에 서야 했습니다. 뭐해? 지금 공격 명령을 내려! 뭐해? 빨리 명령 내려! 소대장으로 태어나기 위한 저의 노력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 정신 안 차리지? 귀환들이 장교야! 올라! 끝이 보이지 않는 훈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부대장님의 호력. 그것은 이제껏 제가 생각해왔던 장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도 귀관이 장교야! 똑바로 못해! 그리고 부대장님에 대한 원망은 조금씩 내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 장교의 길을 택한 저의 결심이 약해져 가던 그때 왜? 뭐야? 저 한춘 교수이가 몸살에 걸린 것 같습니다. 가서 세수대에 물 받아와. 그 순간 부대장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은 저의 마음속에 커다란 반항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만 있나? 저도 장교입니다. 귀관이 장교라면 한번 증명해봐! 대결. 날 부대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덤벼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일어서! 부하를 지휘할 사이에 벌써 쓰러지나? 그때 부대장님과의 대결에서 저는 진정한 사나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해졌던 나의 마음은 흘리는 땀과 함께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소희, 우리 보병학교 목표가 뭔지 아나?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소대장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하지만 자기를 이긴 자만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겨내야 진정한 소대장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김성희! 김성희 빨리 일어나! 김성희! 빨리 일어나! 김성희!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동무! 엉덩이 안 붙여! 엉덩이 안 붙여! 나가서 어디 가니? 불러! 한소희, 부대장님, 자신을 이기라고 하셨죠? 부대장님, 저를 봐주십시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저의 모습을요. 난 모른다! 한소희! 한소희! 정신 차려, 한소희! 한소희! 고집도 어지간하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게. 이전에 차갑게만 느껴졌던 부대장님의 손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부대장님 기다려요! 형님! 총성! 총성! 한소희,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했어.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잘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총성! 총성! 이진삼 부대장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중기 소위님 옛날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지금 화면 보니까 그렇죠? 예, 관계가 무량합니다. 네, 더 배우고 싶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배우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보병학교 시절로 돌아가셔서 구대장님을 목소리 높여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구대장님! 목소리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대장님! 구대장님. 구대장님. 네. 악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 그때 추억을 한번 되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두 소위님. 이진삼 구대장 하면은 너무도 기합을 많이 주고 네. 조금 더 용서를 할지 모르고 지금 원망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너무도 엄격하고 무섭기 때문에 모든 장교들이 호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내무반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어떤 액체가 나왔는데, 네. 그 우리 세수대야에 그 액체라는 것이 방송에서 말씀만 드리기 곤란하고, 네. 아무튼 나와서는 안 되는 혹시 사회에서 얘기하는 소변은 아닌지요?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도 야간 근무를 야간 각기 전투를 하고 잠 잘 시간이 없고 특히 구대장은 잠을 잘 재우지 않습니다. 이거를 놓고 얼마나 기합을 받았겠습니까? 한중기 소위하고는 아마 상당히 전생에 인연이 돈독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도 기합을 세게 주니까 예. 한중기 소위가 또 반발하고 나섰죠. 그러니까 한중기 소위에게 심한 그 훈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래가면은 우리 중대원이 크게 혼나겠더라고요. 예. 제가 나서서 제가 그 액체를 만드는 장본이라고 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한충기는 뭐냐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현도는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예. 네,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두 사람 벌점 안 줬어요. 안 주고 그 토요일에 그 예박을 나가는데 너희들은 지난주에 훌륭하게 내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금주 내무 사열 없다. 예출 집합 했더니 5분 내로 집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문까지 인솔에 나가라니까 유구한 밤만 내내 뭐 전기를 타고 보명학교 교가를 부르는데 얼마 보명학교 떠나가도록 군가를 부르면서 정문까지 가서 예박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소변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예박을 빨리 내보냈습니다. 근데 부대장님 왜 그렇게 무섭게 하셨나요? 저까지도 좀 떨리는데. 제가 그 보배학교를 가보니까 그때 기억은 한 2,600여 명이 임관이 됐는데 상무대에 한 1,600명의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장교 많이 모인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맞으면 최고 학부를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국방의 주역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을 한번 내가 강하게 훈련시킴으로써 나는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기여하고 군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저는 저들의 비전을 각오를 가졌어요. 박세환 소위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병학교의 그 인연이 평생을 두고 우리 ROTC 동문들이나 후배들을 잘 보살펴주고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ROTC 장교의 전통과 명예를 만들어온 일기 선배님들과 그리고 그 명예와 전통을 이어가는 후배들 현역들이 함께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진삼 장군님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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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